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 익숙한 향기, 손에 감기는 따뜻한 온기, 저도 압니다. 그 한 잔이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행복이고 오랫동안 몸에 밴 소중한 습관이라는 걸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그 커피 한 잔이 매일 조금씩 아주 조용히 여러분의 콩팥에 구멍을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커피에 함께 타서 드시는 것들, 혹은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하는 습관들, 바로 그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셔도 콩팥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콩팥이냐고요? 왜 오늘 제가 콩팥 얘기를 꺼냈을까요? 우리 몸에서 콩팥이 하는 일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집에 있는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콩팥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집니다.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것들은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이 필터가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하루에 약 150리터입니다. 그 작은 주먹만한 장기 2개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콩팥은 아파도 말을 안 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반쯤 막혀도 처음엔 물이 나오거든요. 조금 느려지고 조금 탁해지지만 딱 보면 잘 모릅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증상을 못 느끼십니다. 피곤하다, 발이 좀 붓는다, 소변색이 좀 이상하다, 이 정도로만 느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투석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참 건강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산책도 꾸준히 다니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셨고요. 그런데 유독 커피 믹스를 좋아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잔씩 꼭 드셨어요. 혈압약도 같이 드시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드실 때 물 대신 커피 믹스 한 잔으로 쭉 드시는 게 오랜 습관이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발이 퉁퉁 부으면서 숨이 차다고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분 정말 많이 우셨어요. 나는 이렇게 조심하며 살았는데 하시면서요. 저도 그날 진료실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그분 생각이 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3위부터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충격적이고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들어주세요. 3위는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인공 감미료입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 설탕 없는 커피 믹스, 제로 칼로리 커피, 다이어트 커피라고 적힌 제품들이 참 많죠.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설탕 대신 이런 걸 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거 설탕 없으니까 괜찮겠지. 오히려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게 꼭 맞는 말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 감미료, 예를 들면 아스파탐이라든지 수크랄로스 같은 것들인데요.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이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설탕이나 포도당은 몸이 에너지로 쓰고 소화하는데 인공 감미료는 사실상 우리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고스란히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넘어갑니다. 콩팥이 직접 이 낯선 물질들을 걸러내야 하는 거죠. 하루 한두 잔이야 콩팥이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요. 외국의 한 연구에서 인공 감미료를 장기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은 없어도 콩팥이 서서히 지쳐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다이어트 커피 믹스 있으신가요? 아니면 커피에 타는 제로 칼로리 감미료 작은 포 있으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달달한 커피가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꿀을 아주 조금, 정말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타서 드세요. 천연 당분은 몸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설탕도 감미료도 없이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습관을 조금씩 들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쓰게 느껴지셔도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그 쓴맛이 오히려 구수하고 좋게 느껴지시거든요. 제 환자분들 많이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건 3위입니다. 2위로 올라갈수록 더 충격적입니다.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진짜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관절이 좀 아프시거나 두통이 자주 있으신 어르신들 꼭 들어주세요. 잠깐,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요.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뭔지 아세요? 병이 생겨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몰라서 오신 분들이에요.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그냥 몰랐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싶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2위, 두 번째 위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해당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좀 뻐근하다 싶으면 혹은 어젯밤부터 두통이 있다 싶으면 약통에서 진통제 하나를 꺼내서 커피 한 모금으로 쭉 넘기시는 분들 계시죠? 번거롭게 물 따로 따를 필요 없이 어차피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거니까 그냥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습관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콩팥에 있어서는 정말 무서운 조합입니다. 진통 소염제, 흔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계열 약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들 자체도 사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입니다. 전문가들이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소염 진통제를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커피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카페인이 위장의 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위산이 많아지면 약이 위에서 더 빠르게 흡수되어 버려요. 천천히 흡수되어야 할 약이 급격하게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콩팥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약성분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하루 이틀이면 몸이 버팁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몇 달, 몇 년씩 반복된다면요. 연구에 따르면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만성 신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커피가 더해진 습관이라면 그 위험은
더 클 수 있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68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으셔서 진통제를 몇 년째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분도 매일 아침에 커피랑 같이 드셨어요. 어느 날 피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길래 자세히 여쭤보고 나서야 그 습관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진통제도 병원에서 받은 거고 커피도 그냥 매일 마시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약은 반드시 물로 드세요. 커피로 약을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커피를 마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지나고 나서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번거로우신 거 알아요. 그래도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콩팥에 가는 부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하고 계신 거라서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커피 믹스 많이들 드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잔, 손님 오시면 자연스럽게 커피 믹스 꺼내서 타드리고 저도 압니다. 그 노란 봉지 혹은 갈색 봉지 뜯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익숙하고 정겨운지요. 수십 년을 함께한 아침의 동반자 같은 거잖아요. 그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커피 믹스를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드신다면, 그리고 그 습관이 몇 년째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합니다. 커피 믹스는요,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 믹스 안에는 커피 원두 성분 외에도 프리마, 즉 식물성 크림이 들어있고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크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분을 들여다보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 벽에 들러붙는 성질이 있어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게 만드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카페인이 더해집니다. 카페인도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커피 믹스 한 잔을 마시는 순간 트랜스 지방으로 인한 혈관 수축과 카페인으로 인한 혈압 상승,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만도 벌써 콩팥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인데요. 여기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같이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약은요,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커피 믹스가 혈압을 올리고 있는 그 순간에 혈압을 낮추는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몸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혈압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고 콩팥의 아주 작은 필터 세포들, 의학적으로 네프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믹스 속 설탕 성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바로 그 타이밍에 혈당을 낮추는 약이 들어오면 혈당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혈관이 손상되고 그 손상은 결국 콩팥 혈관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당뇨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몇 년씩 반복되면요. 콩팥 기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검사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면서 의사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투석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저희 어머니도 오랫동안 혈압약을 드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커피 믹스를 드셨죠.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냥 지나쳤어요. 약도 드시고 커피 믹스도 드시고 뭐가 문제겠나 싶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 혈압 수치가 자꾸 불안정하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약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세요? 어머니 대답이 커피 믹스 한 잔이랑 같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의사인 딸을 뒀어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드렸으니까요. 그 이후로 어머니한테 아메리카노로 바꿔드리고 약은 반드시 물로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매일 아침 약을 커피 믹스랑 함께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그렇게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커피 믹스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끊으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도 몸에 안 좋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커피 믹스 드시더라도 약과 함께 드시지는 마세요. 약은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컵으로만 드세요. 커피는 약 드시고 최소 1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가능하시면 커피 믹스를 서서히 아메리카노나 블랙커피로 바꿔 나가세요. 처음엔 낯설고 쓰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그 깔끔한 맛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커피 믹스를 드셔야 한다면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고 절대로 약과 함께 드시지는 마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콩팥에 가는 부담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정보가 있습니다. 커피 때문에 지친 콩팥을 오히려 도와주는 음식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콩팥의 혈류를 좋게 해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 수박 드시기 딱 좋잖아요. 하루에 2~3조각 꾸준히 드시면 콩팥에 참 좋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2조각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콩팥세포의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좋아요. 매일 아침 한 줌씩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냉동 블루베리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낮은 채소 중 하나예요. 콩팥이 안 좋아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양배추는 그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쪄 드셔도 좋고 가볍게 볶아 드셔도 좋아요. 몇 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물입니다. 콩팥에 가장 좋은 건 사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커피를 드시면 이뇨작용이 생겨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콩팥이 더 진한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커피 한 잔 드실 때마다 물 한 컵을 추가로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커피 옆에 물컵 하나 더 놓는 것 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잠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위는 인공 감미료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하셨던 다이어트 커피, 제로 칼로리 감미료가 사실은 콩팥에 낯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천연꿀 조금 혹은 아메리카노로 바꾸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위는 진통소염제와 커피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관절약, 두통약을 커피로 넘기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반드시 물로 드세요. 딱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콩팥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1위, 커피 믹스와 혈압약 혹은 당뇨약을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아무 의심 없이 해오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그분들께 꼭 닿았으면 합니다. 약과 커피 믹소스는 반드시 분리해서 드세요. 이 한 가지가 콩팥의 수명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많은 어르신들도 생각났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아셨더라면 그 투석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 수술을 안 하셔도 됐을 텐데 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매일 커피 드시는 가족분들께, 혈압약 드시는 부모님께 꼭 한번 보여주세요. 아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콩팥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지금 당장 나쁜 습관 하나를 내려놓으시면 콩팥은 그에 응답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